아트미디어 아미누스 이용수 기자라고 합니다. 시사회 잘 봤고요. 김주아, 윤하정 배우께 질문할게요. 김주아 배우는 최근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요 원조 단짝 친구 이상역을 맡아서 연기하셨는데 지금 6년 차시죠? 이번에 성적표의 김민영 나오시면서 연기하시는 소감이랑 그리고 옆에 계신 윤하정 배우랑 호흡이랑 그거 말씀 좀 해주시고요. 윤하정 배우는 올해 요분이 첫 작품이신데 소감이랑 옆에 분 같이 호흡한 기분이라든가 느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지금 우리 학교는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학교는의 이상 역할이랑 그리고 성적표의 김민영에서의 정의 역할이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뭔가 오히려 좀 아이러니하게 정의 역할을 연기할 때는 좀 그렇게 좀 밝고 약간 에너지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이상 역할 할 때는 또 정의다운 면모가 저한테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식으로 좀 아이러니하게 그때 저랑 좀 다른 캐릭터들을 맡아서 연기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그게 또 연기를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아정 언니랑 연기를 같이 하게 된 호흡에 대해서 말하자면, 연기적으로도 물론 잘 맞았고 했지만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고 있을 때나 워낙 근데 촬영이 좀 카메라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윤하정이라는 사람한테 순간순간 배울 게 정말 많았어서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연기를 한 지는 몇 년 됐지만 이렇게 장편 영화의 주연을 맡아서 연기한 건 이번 작품이 처음이라서 많이 배우자는 자세로 임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감독님들과도 대화를 정말 많이 하면서 했고, 또 옆에 있는 주아 배우가 워낙 저보다 현장 경험이 더 많다 보니까 많이 질문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계속 열심히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윤하정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영화제 상영되기도 했고, 최근에 저희가 선재나 이런 SNS에 올라오는 글에 후기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하트를 누르고 도망가곤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직접 만난 관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제가 나오는 작품을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후기를 찾아봤었는데, 보다 보니까 후기들이 대부분 그 영화를 봐주신 관객분들 본인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다른 사람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처럼 관객분들의 추억과 경험을 함께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좋아서 계속 후기를 찾아보고 하트를 누르고, 그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고요. 직접 만나 뵙게 된다면 저희 영화를 봐주시고 좋아해 주신 마음에 대해서 최대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김주아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적표의 김민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김주아 배우의 섬세한 연기력에 많이 매료되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배우로 관객들에게 다가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로서 어떤 채워졌던 거를 덜어내는 방법을 배우고 나니까 앞으로는 어떤 연기를 하든 되게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비워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할 줄 아는 배우가 되어서 조금 더 좀 힘을 안 들이고 좀 자유롭고 편안하게 연기해서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감독님들한테 제목에 대한 내용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민영의 성적표가 아니라 성적표의 김민영으로 제목을 지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성적표의 김민영이란 영화는
결국에는 민영이에 대한 정의의 마음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의한테 있어서 민영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목에서도 바로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김민영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소중함을 바로 느끼고 거기에 조금 방점이 더 찍혔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의 제목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뒤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남수연 기자라고 합니다. 그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독님들께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친구들끼리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좀 미묘한 서운함 그리고 애정을 되게 디테일한 에피소드들로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뭐 그 빗속에서 수경 쓰고 자전거 타는 장면이라든지 뭐 햇반으로 경단 만드는 방법 아니야 뭐 이런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되게 귀엽고 디테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좀 각본 작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두 분 감독님들 개인적인 경험이 좀 많이 반영되기도 했는지가 궁금했고요. 또 두 배우분들이 사실 대중들에게 아주 엄청 많이 알려진 얼굴들은 아닌데 좀 어떻게 캐스팅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각본 작업은 제가 짧은 단편 시나리오를 쓴 거에다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의 노트북 한 대 놓고 같이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하는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런 약간 에피소드 같은 거는 실제 저희 경험에서 많이 착안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고등학교를 자전거를 타면서 3년 내내 다녔어가지고 비 오는 날에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날에 굉장히 수영장에 한참 수영하고 돌아온 기분 같다 약간 이런 고등학교 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나 뭐 사실 햇반도 실제로 제가 네 친구들이랑 놀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뭐 가스레인지 그런 게 없고 전자레인지만 있다 보니까 뭐 약간 얘기하다가 오기 아닌 오기에서 햇반으로 뭐 떡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작은 농담처럼 주고받던 그런 이야기에서 실제로 해봤던 그런 경험들이 약간 좀 특이하기도 하고 오래 기억에 남아서 이거를 좀 사용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캐스팅 과정에서 질문 주셨는데 일단 정의 캐릭터가 좀 어려워서 저희도 캐스팅 작업이 어려웠는데 왜냐면 정의라는 캐릭터가 되게 이렇게 순한 인상을 가지면서도 또 그렇다 모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단단한 면도 있고 또 엉뚱한 면과 침착하고 진지한 면이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면적인 모습이 있어야 됐는데 주아 배우는 제가 전에 단편들을 몇 편 봤었고 또 프로필을 받게 돼서 그리고 리딩을 해봤는데 그런 면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너무 같이 하고 싶었고 그리고 반대로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주아 배우의 어떤 특유의 멍 때리는 표정이라던가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주는 어떤 평온한 에너지들이 저희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정 배우의 경우에는 저희가 유튜브에서 웹드라마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의 모습이 민영이 저희가 생각하는 민영이와 되게 싱크율이 높아가지고 바로 연락을 드리게 됐고 또 정의 캐릭터와는 반대로 어떤 민영이는 어쩔 때는 한없이 가벼워 보였다가 어쩔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런 진지한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아정 배우도 마찬가지로 두 얼굴이 다 있었고 그리고 그런 톤을 맞춰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네, 현장에서는 거의 민영이가 걸어다닌다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소화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기자님 말씀 주셨던 그 시나리오 부분에서 특히 저희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삼행시 클럽에 대해서 그 삼행시들을 감독님들이 직접 그걸 아이디어를 좀 정리하신 건지 아니면 경험에서 나왔던 건지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좀 제 경험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평소에 좀 이런 생각 같은 걸 많이 하고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사람 많은 곳에서
좀 약간 내성적이고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어서 갑자기 뭐 삼행시를 시킨다거나 약간 건배사 이런 거를 시킬 때가 진짜 가끔 있는데 그럴 때 굉장히 좀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그러면 이런 동아리 같은 거를 만들어서 연습을 하면 이 센스 같은 것도 길러질까? 이런 생각에서 좀 착안하게 됐었던 거고 실제로 사실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해서 해보고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안 한다고 해서요.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나도 정의처럼 이렇게 좀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재밌는 정말 남들과는 공유할 수 없는 우리들끼리만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이상한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약간 로망 아닌 로망으로 가지고 있었어서 이 친구들에게 그런 좀 이 친구들끼리만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삼행시 클럽을 등장시켰던 것 같고 또 정희라는 캐릭터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식적인 제약이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에 성적표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충분히 이런 삼행시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매개체로 쓸 수도 있겠구나 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 좀 손 들어주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연합뉴스 김정진 기자라고 합니다. 그 작품 중간에 이제 숲에 대한 이미지가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마지막에 숲의 정령이라는 그림도 좀 클로즈업이 되고요. 좀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하고 그 마지막에 숲속에 혼자 있는 사람이 정의가 아니라 민영의 모습으로 나왔던 게 저는 좀 왜 그랬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엔딩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 영화가 어떤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지만 외로움을 갖고 사는 정의가 그 하룻밤의 일들을 통해서 결국엔 민영이 외로움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친구 집에 놀러 갔지만 친구가 없는 그 공간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일기장을 보면서 이 친구가 그동안 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자기랑 좀 멀어지게 된 그 대학 생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한번 보고 그 친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친구도 어쩌면 나처럼 되게 외로움이 있고 되게 자기만의 어떤 불안도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 생각들이 그 숲 그림에 얼굴로 한번 대입을 해봤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서 그런 종합적인 어떤 저희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된 엔딩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데일리 스포츠 한국의 박영선 기자입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두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가 주연분들뿐만 아니라 등장하시는 조연분들도 굉장히 시선을 많이 사로잡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테니스 사장님이나 그리고 그 장도리 들고 오신 분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간중간에 작은 재미를 줘서 이분들의 어떤 캐스팅 비하나 에피소드도 궁금합니다. 네, 그 테니스장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 받아서 저희 캐스팅을 했고요. 많은 분들 중에서 가장 이미지적으로 저희가 딱 원하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까무잡잡하시고 또 말투도 되게 거침없이 되게 상남자 같은 그런 말투를 구사하시고 실제로 영화 속에서 사실 사용한 컷들은 말을 굉장히 많이 좀 더듬으신 장면을 저희가 일부러 찾아서 썼는데 그런 점은 약간 저희가 영화 속에서 등장한 사람들이 다 약간 되게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상상하던, 그래서 사장님 같은 경우에 정의를 자를 때조차도 약간 미안해서 말을 더듬는다던가 하는 그런 좀 순수한 구석이 있는 그런 인물을 택했고, 네, 그 배우분이랑 굉장히 좀 잘 맞는다. 오히려 그 거친 외모와 잘 네, 상반돼서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요. 그 옆집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웬만하면 좀 일반 연기를 하지 않는 좀 일반인 친구를 섭외하고 싶었어요. 그게 조금 더 영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사실은 그날 캐스팅을 했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저희 스크립터였던 스태프분이 네, 한 1시간 전쯤에 저희한테 네, 긴급하게 네, 투입이 됐고, 네, 너무 잘 소화를 해주셔서 네, 저런 좀 개성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저널리스트 민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화 정말 잘 봤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영화가 청주를 배경에 둔 작품인데 이 영화 하면 앞으로 청주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감독님들께 먼저 질문이 있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이 일단 청주가 된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대구도 나오고 서울도 나오고 제주도도 나오는데 청주가 주요한 배경으로 쓰인 이유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재용 감독님께서 쓰신 단편이 원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단편 이후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발전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같이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감독님들의 어떤 의견이 좀 궁금하고요. 그 두 배우분들께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주하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이와 녹양이라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거기서 보면 보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대사량이 있는 캐릭터예요.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좀 과묵한 역할을 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덜어내셨다는 부분이 그 의미를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캐릭터가 안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묵히고 있다가 나중에 히스테리컬한 어떤 그런 대사를 할 때 굉장히 어떤 쾌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어떤 점에서 굉장히 좋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윤하정 배우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장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장편 영화를 처음 이제 찍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화제 때 처음으로 이 영화를 보신 경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그 스크린에서의 그 장편 영화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 기분이나 그 감정 같은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